그 현수막으로 모집 광고 좀 내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한 10명씩은 돼야지 그래도 좀 할 맛이 나지. 너무 이렇게 작으니까 우리 홍쌤은 숫자 연연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희 158쪽 보시자고. 158쪽 부득 요령 158쪽. 지난주에 우리 차쌤 안 오셨으니까 차쌤이 읽는 걸로. 이제 바른데 막 아니 우리 차쌤이 우리 저 형님 강의하실 때 오셨었나? 오셨구나. 지난주에 하셨고. 부득 요령을 얻지 못하다. 핵심이나 요점을 터득하지 못하다. 한나라 무렵까지 만리장성의 서쪽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한부제 때 흉노가 전성기를 맞아 침략을 일삼자 한나라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에 무제는 대월지국과 연합하여 흉노를 협공키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월지국으로 갈 사심이 없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모집 광고를 냈는데 응한 사람이 장건이라는 낭관이었습니다. 장건은 농서를 지나 흉노의 영토를 통과하다 그만 흉노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흉노의 선우는 월지는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데 한나라가 사신을 보낼 수 있겠소? 내가 월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면 한나라는 기꺼이 허락하겠소? 라고 말하면서 장건을 억류했지요. 장건은 10여 년 동안이나 붙잡혀 있으면서도 혼인도 하고 자식까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나라의 사신으로서의 직책만은 굳게 지키고 수항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힌 지 10년이 지나 흉노의 감시가 느슨해지자 처자를 데리고 서방으로 탈출하여 월지로 향했습니다. 장건은 수십일 후에 대원에 도착했습니다. 한나라에 물자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교류를 하고 싶었던 대원의 왕은 장건 일행을 월지까지 안내해 주었습니다. 월지에서는 왕이 흉노에게 피살된 후 태자를 왕으로 세웠으며 대화를 정복하여 통치하고 있었는데 땅이 기름져 생산물이 풍부하고 침략하는 나라도 없다 보니 안락한 생활을 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를 먼 나라로 여김은 물론 흉노를 보복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장건은 월지를 떠나 대화에 이르렀지만 끝내 월지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기국길에 오른 장건은 곤륜산 남쪽 기슭을 따라 카슈카르, 야르칸드, 우전, 내란에서 차이담, 분지를 지나 농서에 이르는 길, 곧 서역 남로를 택했습니다. 그러다 차이담 분지의 강족에게 또다시 억류되고 말았습니다. 장건은 1년여의 억류 끝에 겨우 탈출에 성공하여 무려 13년 만에 장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목숨을 건 험난한 사신의 길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장건에 의해 알려진 동서교통로는 이후 당나라 시대에 크게 형성된 비단길이라는 중요한 모형로가 되었습니다. 부득 요령의 요는 허리의 요와 같으며 령은 옥깃으로 강건이나 핵심을 뜻합니다.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득 요령이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요령 부득이라고 합니다. 좀 길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아주 그냥 잘 읽어주셨어요. 이게 유명한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흉노가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한족 중심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이어져 왔고 지금도 이제 한족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근데 늘 흉노한테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흉노 이런 거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흉노가 우리가 역사를 많이 이 흉노 쪽을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만 되게 강했던 모양이에요. 뭐 싸움 이런 거는. 그러니까 걔네들 때문에 만리장성 싼 거 아니에요. 만리장성 싼 것도 하도 그냥 쳐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땅 뺏어 뭐 먹을 거 뺏어가고 막 하니까 약탈하고 그러니까 그 방비한다고 이제 만리장성 싼 건데 한나라 무제 때 가장 강할 때인데 그때 이제 흉노를 이게 치려다가 흉노가 너무 세가지고 실패했잖아. 그래서 무제도 죽을 뻔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월지국. 근데 지금 대월지국이 어디냐면 아프가니스탄 뭐 그쪽이에요. 되게 멀은데요, 거리가. 근데 또 그쪽 애들이 흉노하고 무슨 원한이 있었나? 그때만 해도 하여튼 간에 그래가지고 그쪽 애들하고 같이 그 중앙아시아 그러니까 인도의 그 북인도 쪽에서 한참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거리가 무지하게 먼데 왜 그쪽 애들하고 이 연합을 해가지고 협공하려고 했을까? 그 참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협공 이제 바로 이 장건이가 그쪽으로 가가지고 사신으로 가서 협공해서 흉노를 아주 다 쳐 없애자 뭐 이렇게 하려고 가는데 그러니까 약간 피해서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 중국이 뭐 여기 이게 다 한국이 있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있으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이제 뭐 이게 뭐 성이 이렇게 난리장성에 있으면 여기가 장안이 아니야 장안. 그럼 이렇게 돌아가서 뭐 한 이쯤 되는 거냐 지금 대월지국이. 그 흉노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장안에서 이렇게 가다 걸린 거야 말하자면. 빨리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제 잡힌 거지 거기 그 흉노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흉노가 또 이제 거기 대장이 선우잖아요. 그 이제 야 너 같으면 우리나라 연합해갖고 우리나라 공격한다고 하는데 너 같으면 봐주겠냐 이러면서 이제 억려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도 않고 억려놓고 아예 또 여자를 그 흉노족 여자를 또 이렇게 또 붙여줘.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들도 낳고 막 그래. 그래가지고 10년을 사는 거예요. 1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워낙 이제 애 낳고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감시가 이게 약간 이제 누그러진 거지. 그래가지고 탈출했어. 탈출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찾아갔는데 이미 그때는 원한이고 뭐고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바뀐 거지. 그걸 모르고 이제 어쨌든 자기는 장건은 끝까지 그 사신이라는 그런 그 소명을 잃지 않고 거기까지 갔다가 아이 틀렸네 그러고서 오다가 다시 또 이렇게 돌아온다고 오긴 했는데 거기서 또 흉노한테 또 잡힌 거야. 여기 그 차이담 분지의 강족이라고 돼 있잖아. 이 강족도 다 흉노족이에요. 그러니까 또 잡혀가지고 또 거기서 1년 동안 억류됐다가 또 어떻게 눈치 봐가지고 이제 달아나서 이제 겨우 장안에 왔는데 13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13년도 지금도 무지하게 13년이 긴데 그 옛날에 13년이면 얼마나 길겠어. 그죠? 그 녀석이 한 번 갔다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사는 게 아니고 수시로 왔다 갔다 했나 봐. 그 안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길을 다 익혀놓은 거야. 그게 이제 당나라 때 실크로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통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교역로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 보면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이런 거 보면 참. 중국 애들은 부등요령이라고 이제 요는 뭐죠? 허리죠, 허리. 허리가 원래 이 요자가 이게 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요즘 원래 그러면 요령 그러잖아요. 요가 이게 몸이 없잖아. 근데 본래 요자는 몸이 있는 건데 이제 하도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몸을 빼버리고 달월이라는 게 몸이잖아요. 사람 몸. 그러니까 이 몸을 빼버리고 요거만 쓰는데 이게 이제 허리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바지를 잡을 때는 어딜 잡아라? 허리춤. 응. 그래 지난주에 왜 안 왔어? 허리춤을 잡으면 이게 가지런하게 올라오잖아. 그럼 옷은? 멱살. 옷깃을 잡아야지.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옷걸이 이렇게 딱
그러면 이제 가지런하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게 없기잖아요. 그래서 그 요령을 핀다 막 이런 말을 쓰면 잘 안 맞는 거죠. 요령을 뭐 한다? 잡는다 그래야지. 요령을 잡는다. 요령을 잘 잡는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좀 똑똑한 사람들이죠. 요즘에 뭐 정보가 하도 많고 뭐 어마어마한 정보를 어떻게 다 우리가 그게 진짜냐 가짜냐 그걸 언제 그걸 다 분별을 해가지고 하겠어요. 딱 보면 알아야지 요즘에. 근데 그 요령, 부득 요령하고 이 이야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 요령 못 잡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그 장건이 13년 동안이나 너무 긴 시간을 그러니까 요령하고 이제 그러니까 핵심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아니 13년이 지나가지고 전쟁을 하자라고 간 거 아니야? 이게 사신으로 대사로 간 거잖아. 근데 이미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가서 전쟁하자라고 갔으니 그게 안 맞는 거지. 이게 요하령하고 전혀 다른 거지. 잡지 못하는 거지. 얻지 못하는 거지. 요령을 얻지 못했다는 거지.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 요령부득을 그런 뜻으로 하나요? 요령부득. 요즘에는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요령부득이라고 안 하고 부득요령 아니 요령부득이라고 그러지. 중국에서는 부득요령인데 뭐 그 말이 뭐 이만한 맞박인데 요령을 잘 잡아야 되는데 요령을 이제 뭐 좀 부정어로 쓰여가지고 핀다 뭐 좀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요령을 핀다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요령이라는 두 글자는 많이 사실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앞에 부득이나 요령 부득 부득이라는 그 말은 빼고 많이들 쓰는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저희들도 바둑을 둘 때 이렇게 막 돌이 움직이고 행마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무단히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익혀놓으면 다음에 한 수를 둘 때 이제 그게 머릿속에 익혀져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쉽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연습을 안 해놓으면 그 요령을 모르면 어렵게 힘들게 부딪히면서 간다는 그런. 나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바둑도 이게 돌을 놓으면서 중요한 돌이 있을 거 아니야. 중요한 돌. 할 때마다. 요석이라고 합니다. 요석? 예, 중요한. 그러니까 중요한 그렇지. 그냥 한자로 하면 요석이네. 근데 그런 거를 얻지 못하면 지는 거잖아. 그 진짜 중요한데 잘 놔야지 이길 수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질 수 있잖아. 그런 거지. 네네. 맥을 잘 잡는 거, 그러니까 요령을 잡는 거랑 비슷한 얘기가. 그러니까 옷을 잡을 때는 이런 데 잡으면 이상하게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저는 이제 하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격증 뭘 따야 된다 그러면 3개월 이내에 무조건 결판을 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을 해서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많이 들었어 저는. 요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거의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그냥 공부만 했다면 알 수 있는 거 30%? 그냥 딱 보면 그냥 조금만 접근하면 알 수 있는 거 30%? 그 다음에 조금 천착했다 그러면 한 40% 나오고 응용해가지고 한 30%는 이제 난이도가 이제 좀 난한 거, 어려운 것들이 한 30% 나온다. 그럼 그 중에서 뭐를 내겠냐? 내가 이제 시험을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핵심이고 뭐가 덜 핵심인지 그것만 찾는 거야, 이제. 그러면, 요건 분명히 나온다. 요건 분명히 나온다. 요거 내가 같으면 낸다. 그럼 이제 그걸 원리를 잘 익혀놓는 거지, 그런 것만. 그리고 웬만한 건 이건 안 돼. 이런 거 낼 리도 없어. 그래, 다 배제시키고.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는 그 전날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항상 시험 문제가 뭐겠구나. 그게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쭉. 그러면, 그냥 통과 의뢰다, 이거. 그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격증 시험이 60점이 합격선인데 꼭 60점에다 기준을 세워가지고 공부를 해. 꼭 떨어지면 몇 점 만에 떨어져요. 몇 점 차이로. 그리고 58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그래갖고 안타까워하면서 다음에 또 보러 가. 난 되게 멍청하다고 보는 거야. 이게 도가사상 뭐 조금만 알고 있으면 100점을 기준으로 하고 수석을 기준으로 해야지. 수석으로. 난 수석하겠다 그러면 잠이 와요? 수석하려면? 잠이 안 오지?
근데 당락하고는 전혀 거의 합격선에 무조건 합격이지, 무조건. 1등이냐 2등이냐 그거 차이지. 뭐 60점에다 기준해버리면 그건 난 참 멍청하다 말. 도가 사상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허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60점이지만 100점에다 기준을 세우면 이건 뭐 떨어지고 붙는 거는 뭐 논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냥 합격인 거지. 아무리 이게 가치가 없는 자격증이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요령을 요즘에 하도 가짜뉴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책도 그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하나 사라 그러면 막 저 서점에 큰 서점 가면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어떤 책을 사야 될지 막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좀 책을 사는 사람들은 일단 그러면 이 지은이가 좀 명망가 아니면 출판사가 좀 굉장히 좀 이름 있는 출판사다 그러면 이제 이미 그걸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사는 것도 있지만, 아니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금방 알잖아. 이 목차만 봐도 이 책이 제대로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 추천해가지고 딱 알기도 하지만, 딱 보면 바로바로 알아야지. 언제 우리가 이게 진짜고 이게 가치가 없는 거고 언제 구별해서 하냐는 거지. 저는 뒤에 이렇게 딱 여기 보면 몇 세 인쇄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있잖아. 1세 이런 거는 이거는 인기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막 2세, 3세 막 그렇게 나오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세가 많이 나온 그건 아니에요. 것도 좀 물론 그렇긴 좀 하지만 이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려져가지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내용 보면 내가 봐서는 야 어떻게 이런 게 막 몇십만 권이 팔리나 막 내가 그런 게 막 있어. 그래서 앞에 뒤에 이런 내용이나 뭐 이렇게 그 추천서 이런 거, 그리고 맨 뒤에 보면 뭐 약간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래가지고 괜찮겠다 이러면 사기도 하고 이렇게. 이 책은 홍보비가 반이에요 거의. 근데 우리 인문학 책은 홍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내는 것 자체가 손해인데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출판 사장이 벌써 마이너스로 시작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해요? 제 책은 홍보해 준 게 겨우 그 30주짜리인가 뭐 이렇게 그냥 띠리릭 나오는 그 멘트로 해주는 거 있어. 교수님도 그럼 수시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책 이렇게 다 올리시면 되잖아요. 내가 뭐 몇 명이나 되고. 아니 뭐 그래도 친구분이 보시고. 이 인문학은 그 도올 선생 정도 이렇게 돼야 한 10,000권 팔리고, 도올 선생 정도 돼야. 요즘은 10,000권도 안 팔려. 그 자리 올라가기 전에는 무명일 때 똑같은 시절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봐. 이 철학책은 안 봐. 요즘은 지금 1,000권 내가 보통 낼 때 1,000권씩 내는데 1,000권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500권. 더 적게는 300권. 근데 일세가 원래는 2,000권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요즘 1,000권으로 요즘 1,000권. 1,000권을 일세라고 그래가지고 1,000권인데 철학책은 막 500권, 300권. 10세면 이제 10,000권 정도 되는 거고. 형님은 그래도 그 많이 파셨잖아. 뭘 저기서 많이 팔아? 저기 정부에서 팔아줬잖아. 그 좋은 책이라고. 1,900권. 그거 막 사가지고 이렇게 뿌려주고 했잖아. 그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그건 들어오죠. 꾸준히. 지금은 안 들어오죠. 2014년도니까. 자, 하나 더 봅시다. 여기 194쪽에. 나 순간적으로 시계가 내 시계랑 저 시계랑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게 왜 저 158에서 190으로 막 넘어가고 그래 이게?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뭐 제 마음이에요. 그 시대에 그날 이건 좋은 리가 나왔네. 어떤 수호지경. 우리 회장 읽어. 언니 그래요. 저기 지난주 안 왔구나. 우리 아나운서, 공식 아나운서. 수어지교, 물과 고기의 사귐.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 후한 말력, 유비는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한실의 부흥을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다 마지막에는 형주의 자사 유표에게 의지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능한 참모의 필요성을 절감한 유비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 제갈량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우와 장비를 대동하여 예물을 싣고 양양에 있는 그의 초가집을 3번이나 방문한 끝에 그를 군사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지략에 힘입어 유비는 촉한을 건국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조, 송건과 삼국 정립의 형세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매우 존경했고 제갈량 또한 유비의 두터운 예우에 충성을 다했음은 물론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갈수록 깊어지자 유비는 모든 정사를 제갈량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다음에 결정할 정도로 관계가 돈독해졌습니다. 그러자 유비와 의형제인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에 대한 유비의 태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종종 불평과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유비가 아우들을 불러 타일렀습니다. 내가 제갈량을 얻게 된 것은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네. 자네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게. 유비와 제갈량의 관계를 들은 관우와 장비는 더 이상 불만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얻은 것과 같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할까요? 물고기가? 우리가 공기를 의식하지 못하듯 그렇겠죠. 그 환경이 자연스럽게. 의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고기가. 죽죠. 야, 이제는 뭐 이제는 뭐 바로바로 나와 그냥 죽어. 진짜 죽는 거예요. 의식하면 죽는 거예요. 의식하면 물이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지. 우리가 공기를 의식했잖아 요즘에. 그래서 그 공기 정화기인가? 네. 그거 다 놓고 공기청정기. 공기청정기 다 놓고 좀 있으면 이제 등에다가 조그만한 그 산소 호흡기 이제 메고 다닐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막 그 심하다 보면 의식하면 죽는 거죠. 맞아요. 저희 집에 고기를 요만한 어항에다 키우는데 제가 청소 물을 안 달아주고 우리는 뭐 산소 이런 걸 안 달아주고 그냥 한 6개월 동안 그냥 물이 이렇게 내가 그냥 밥만 주고 놔두는데 다 썩어가는 물인데도 안 죽고 엄청 잘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선생님 말씀처럼 얘네가 이게 들어온 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다 둥둥 떠서 죽었을 텐데 신기하게 환경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미세먼지 이렇게 있다 해도 그냥 제갈량이 유비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걸 다 알면서 왜 갔을까요? 제갈량이. 아니 실제는 누가 통일해요? 조조가 우리는 좀 삼국지를 주인공을 이 유비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좋게 보지만 실제로는 유비가 맨날 처먹고 놀던 놈 아니에요. 그냥 조조가 진짜 머리가 좋고 아주 책을 많이 읽고 지략이 아주 좋은 사람인데 근데 아주 간사한 놈으로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유비가 참 건달인데 건달 말하자면. 근데 제갈량은 왜 다 미래를 보는 사람인데 왜 유비한테 갔을까? 이런 게 참 학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막 참 왜 걸려갔을까? 이제 선비는 알아주는 사람한테 몸을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여성은 그 있잖아요.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인가? 사랑해주는 남자가 그러네. 아니 사랑해주는 남자한테 그 자기를 뭐 이렇게 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닌가? 사람 아니 그러니까 진짜 좋은 사람 만나면 아니 그러지 않나? 그 우리 속어에 있잖아요. 그 속어에 돈에 건 거죠? 아니 남자들도 그 영웅을 만나면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해주고 하면 목숨도 바치잖아요. 요즘 왜 아니 또 정치 얘기인데 정치 얘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조국 때문에 이제 그 같은 민주당에서도 불편한 거야 이제 에? 아니 저 녀석이 그만해야 되는데 이렇게 갔다가 내년에 이거 크게 이제 박살날 것 같고 그렇다고 말하자니 내부에서 역적되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아주 괴롭다는 거야 지금 말하자면.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거 아니 거기서 이제 진짜 알아주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내년에 떨어지든 뭐든 관계없이 난 죽을 각오가 그 사람한테 간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잘못된 발언을 한다라는 건 명명백백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의 신념으로 가야 될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가 아닐까요? 그런 지식인들이 자기의 말이라든가 자기의 행동이 그리고 또 사실이 진실이 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할 텐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이렇게 간다라는 건 그 당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서 큰 그림이 뭘까요? 권력을 끝까지 잡는 거죠. 권력 잡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잡아가지고 뭐 하려고? 자기가 자기의 원하는 생명을 세상을 연장하려고. 만들자, 당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자, 뭐 이런 거. 그 원하는 세상이 뭐예요? 어떤 거예요? 궁극적으로 국민들 위해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삶. 도덕적인 정치,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고 도덕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권을 잡으면 자기의 덕을 거기다 베풀려고 하는 거거든. 우리가 대학에 보면 명명덕 그러잖아요. 이 명덕 명덕을 밝히는데 여기 제가 있지. 있다.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다. 그거 아니에요? 대학에 보면? 처음 나오잖아.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이 명덕을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밝은 덕을. 누가? 권력자가.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그 김정은이는 누구한테 지금 잘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핵폭탄을 막 시위하면서 미사일을 쏘면서 시위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이든 일본이든 건들지 말라는 거야. 나는 우리의 힘으로 자기네 인민을 어떻게 하겠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그 덕이 누구 덕이야? 이 명덕, 밝은 덕. 김정은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 아버지는 김정일이잖아. 김정일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누구야? 김일성이잖아. 김일성이 자기 밝은 덕이 따로 있다니까 다. 근데 기조가 같잖아. 어쨌든 3대 세습이 되고 있지만 같은 덕으로 같은 그 공산주의 어떤 그런 자기는 나름 이제 밝은 덕이라고 그래. 그걸 계속 밝힌 데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 수원시장이 지금은 염통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기치를 내걸었냐면 휴먼시티 수원.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 응?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 바꿔버려. 그 뭐 동사무소 그 간판이고 뭐고 다 바꿨어. 응? 효 아니고요. 효의 도시. 효원의 도시는 이제 본래적인 거고, 자기 덕을 어디다 심겠다는 거야. 휴먼시티 수원을. 사람이 반갑습니다라는 거를 그걸 외치잖아. 그게 염태영이 밝은 덕이라니까, 그거는. 그 옛날에 서울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는 뭐라고 그랬어, 그때는. 하이 서울이라서 하이 서울. 그러니까 전부 만나면 기분 좋을 만큼 하이 그러면서 기분 좋게 할 만큼 좋은 세상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야. 그게 밝은 덕이지. 그러면 염태영 시장 앞에는 누가 있었냐면 김용서라는 시장이 있었어. 김용서 시장은 뭘 주장했냐면 더불어 잘 사는 수원 뭐 이렇게 했어. 하여튼 다 달라. 자기 덕이 다 있단 말이야. 자기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야.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제 저 집권했잖아.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기치를 내걸었지 지금?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랬잖아. 그걸 다 이게 그래가지고 평등 포장된 게 정 반대잖아요. 왜냐면 특권층들은 그 자기들끼리 평등한 거고, 그러니까 동물의 농장처럼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 평등하다.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서 우도 먹는 거지. 거꾸로 가니까 지금. 저희는 돈 혜택이 없잖아요. 세금만 더 늘어놓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덕을 밝히려고 하는데 권력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보수도 이제 요즘에 말하기 싫은데 우파라고 그래. 원래 우파 좌파인데 이게 진보, 이 좌파들이 좌파는 다 빨갱이 옛날에 그런 아주 안 좋은 그 추억이 있어, 아니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좌파라는 말을 은근히 바꿨어 우리나라에서만. 그래서 진보라는 말을 써.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진보는 외국에서 통용이 안 돼. 전혀.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는 보수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구태의연해 보이잖아. 보수라니까. 근데 보수는 우파고 그냥 자유를 상징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들. 이 좌파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좌파의 그 북한 애들하고 자꾸 그게 이제 연계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 이제 말을 슬쩍 바꾼 거지 지금. 이제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데 우파가 많이 잡았어. 권력을 잡았어. 그럼 우파의 밝은 덕은 뭐겠어? 자유로운 세상 말이야. 그 자유로운 세상 만드는데 뭐를 이제 그러면 자유를 기초로 해가지고 뭘 성장하는데 관심 많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부는 조금 줄일 거고, 공무원도 줄이고, 세금도 적게 내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업을 친기업으로 가야 되니까, 성장해야 되니까 친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밀어주고. 그래서 MB가 옛날에 그 기업하고 프렌들이라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를 이제 여기 좌파 애들한테 욕 바가지를 먹었긴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네 기치를 그 끌고 가는 거는. 그걸 덜 밝히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권력 잡으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최고의 상층에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인간,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하지만 권력을 잡아가지고 하는 거는 자기네의 그 밝은 덕, 개인의 밝은 덕도 있지만 자기네의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에도 왜 가훈 쓰잖아. 가훈. 그게 뭐겠어? 그 누구의 명덕이야? 가장의 명. 그렇지. 가장이 명덕이지. 가장에. 그다음 그 가장이 돌아가시면 또 자식이 또 장자가 또 이어가잖아. 그럼 아버지 거 그대로 쓰나? 바꾼단 말이야. 자기 성향에 맞게. 그래서 자기의 덕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내 덕이 잘 내려갔으면 그 아이도 내 덕을 많이 이어갈 거고, 만약 아버지가 허건나 술이나 마시고 그냥 사고나 치고 다니면 나는 아버지 덕을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따로 하잖아. 그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이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문이 좋다. 그런 집에서 나오면 애들이 가문이 좋다는 건 뭐예요? 행동을 함부로 안 하지. 행동을 함부로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기념관도 만들고, 우리가 기념관 누구 기념관 하면 그 후손들이 몸가짐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조심하죠. 자기 그 조상 욕먹이지 않으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청 옆에 그 집이 식당 하나 있는데 왜 안 망하나 했는데, 안 망하는 이유가 그 건물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 후손이라 그랬잖아. 이순신 장군 후손 응? 덕수이 씨인가? 거기 그 무슨 거기 건물이요. 다른 데는 막 한 500만 이상 가는 그 자리인데 무척 싼 거야. 그 양반이 무척 오래된 장사를 무척 오래 했는데 딱 한 번 올렸대. 근데 지금도 너무 싼 거야. 그러니까 안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은. 다만 이제 쓰던 직원을 내보내고 손님 있을 때만 잠깐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일해줘. 시간 타임으로. 그리고 가족 중심으로 해. 옆엔 다 망했어. 근데 그 집은 안 망해. 왜 그런가 내가 물어봤어. 그 사장한테. 그랬더니 사장이 쭝얘기지. 이순신 장군 여기 덕수이 씨 여기 건물이다고. 그러면서 다 안 올린대. 다 안 올린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정말 많은 사람 먹이 살리는 거야. 개인적 욕심은 안 내는 거지. 그 후손들도 그 민중들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가문이 그래서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하나 잘난 사람만 나면 막 이렇게 뭐 이름도 이렇게 이따가 사서 강의할 때 나오겠지만 막 높여주고 하잖아요. 뭐 여기 축구 잘하는 박지성. 이건 우리 저 용서 형이 정말 이렇게 무식해서 한 거야. 요거는 나중에 그거 잘라야겠다. 용서 형 또 섭섭해할라. 원래 축구 선수는 펠레로도 없어. 지금도 살아계세요? 있지, 그럼. 근데 학자들이 왜 학자들을 이렇게 높여가지고 뭐 율곡로
율곡관 뭐 이렇게 건물도 만들고 이름 지어주고 이 길도 이름 넣어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덕은 한두 사람 덕이 아니고 대대 이어가면서 큰 그 살아가는데 이로움을 줬기 때문에 그거 우리가 그 본받겠다고 하는 거거든. 아니 축구에서 뭐 어떻게 하나 이게 지금 박지성이보다 더 잘하는 흥민이 나왔는데 그럼 흥민로 또 만들 거야 흥민로? 흥민이 뭘 해? 아니 그렇게 잘한다고 해도 국민 우리 민중들한테 뭐를 해주는데? 즐거움. 즐거움. 아니 즐거움은 잠깐 그 해주는 거지. 그거는 민중들의 삶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상가들은 세상을 바꾸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바꿔주는데 큰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용서 형님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아니 효를 계속 우리 효원의 도시라고 다닌 데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를 알아 형님? 효 알아? 그랬더니 야 내가 어떻게 해? 내가 그런 거 씨발 공부를 해보지도 않는데 근데 맨날 이게 효원의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야. 야 그게 씨발 야 효원의 도시니까 효원의 도시라고 하는 거야. 하여튼 그냥 아니 사람은 참 착하고 정이 있어. 그냥 말을 뭐 쉽게 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리질 않아. 정은 있는데 잘 몰라. 정원을 조금 늘려주면 되고 그 일반 애들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정원 내로 해주면 되잖아. 그리고 공정한 세상이 아닙니다. 아니 어차피 지금 불공정이요. 어차피 불공정이니까 돈이나 그냥 기부금 많이 내서 애들 저기 그 공부는 잘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를 해가지고 학비를 내잖아. 나도 뭐 수없이 일을 해봤지만 알바하면요 공부 못해. 애들이 피곤해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 공부하면 더 열심히 그렇지. 그래 장학금을 주자는 거지. 장학금 주면 애들이 그 명문대학엔 장학금뿐만 아니라 저걸 줘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씩 용돈을 줘. 100만 원. 뭐 SK 장학생 이런 애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따로. 장학금은 그냥 다 해주고 월 100만 원씩이야 줘 따로. 열심히 하면 되겠네요. 공부를 하면 돼 걔네들은. 좋겠다. 그것처럼 해주자는 거지 아예 학교에서. SK 장학금 받을 취직도 되고 더 좋지. SK 같은 데 들어가기 힘들어서 잘. 삼성 반도체학과는 100% 삼성으로 다 가는 거고 아예 뽑을 때 삼성에서 그 들어갈 때 시험 보는 거 있잖아. 무슨 SAT인가 뭐? 지사트라 그래? 그걸 미리 봐. 대학 뽑을 때. 그래가지고 거기 합격한 놈만 성대 들어올 수 있어. 거기 반도체학과는. 그 100%다 걸리 들어가는 거예요. 다 장학생. 100%. 성대가 삼성이 인상에서 좋아졌지. 예. 다 100%야. 그 무슨 뭐 장대학과 무슨 학과 다 그냥 다 무료야. 그래야지 애들이 아니 알바를 하면요 공부 못해. 힘들어서 피곤해서 일 못해.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그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 이거 논의할 거 없으면 고사성은 덮고 오늘 이 중용을 다 몇 개만 보고 그냥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그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거기서 논의할 만한 게 꽤 있어요. 정조가 철학자라. 응? 정조? 다음 주부터. 그 공고할 거예요. 그 442쪽 한번 보세요. 442쪽. 지난주에 지행합의를 했잖아요. 지행합의라고 달도 달떡. 예전에 했어요? 네, 6월 달에. 아, 했구나. 그러면 그 뒷장에 지성 했어요? 지성. 이게 과거에 그 정조 영화 나와가지고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 구절이 막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뭐 지도자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뭐 이러면서 막 쫙 막 해갖고 홍보가 많이 되잖아요. 그거 실제로 이제 약간 이제 다르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445쪽. 우리 영자 쌤이 읽어 보세요. 지성. 오직 천하에 지극한 성이라야 능히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니 그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람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능히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고 사물의 성을 다할 수 있으면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고 천지의 화육을 도울 수 있으면
천지와 더불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용도 한번 읽어주세요. 이 부분은 중용 제22장의 내용으로 이른바 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때 조선의 제21대 임금인 정조를 배경으로 한 영화 영린으로 제작되어 세상에 많이 알려진 바 있습니다. 때마침 세월호 침몰로 인해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요. 물론 원문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대사가 삽입되면서 세상에 많이 회자된 바 있습니다. 지도자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명한 성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오직 성인의 마음이 지극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기 때문에 본연의 성인 천도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마땅히 주어진 본성을 잘 갈고 닦아 성인의 그것과 부합되도록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가 화육되도록 도와야 함은 물론 참여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군자라 하겠습니다. 그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참 이 지극한 성, 지성 이게 자연의 그 움직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요즘에 지도자들부터 이게 막 이게 역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또 조국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아니 조국이 그 전에는 의혹만 있어도요. 요즘엔 의혹만 왜 자꾸 제기하냐. 사실이 나타난 게 없다 그러는 이미 사실이 드러난 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의혹만 있으면 그냥 그만뒀어. 그냥 아예 그냥 사실은 어떤 총리인가 될 만한 사람은 변호사비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국민 감정에 뭐 이렇게 배반된다. 하여튼 그 하늘이 명한 게 성실하라고 이렇게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고 했는데 왜 이게 거짓하게 살까? 특히 지도자들은 요즘 리더십 다 지도자들 공부하는 건데 그 제일 나쁜 거는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따라 배운다는 거지. 주변에 그 밑에 사람들도 아니 뭐 조국도 안 잡아가던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또 그럼 해먹을 거 아니야. 어떤 놈이. 그러면 그걸 보고 옆에 있던 놈이 또 해먹을 거고. 그러면 이제 민중들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필리핀 망한 것처럼. 정치인들이 타락하면 그걸로 끝나질 않고 반드시 민중들이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거. 그 따라하면 똑같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망하거든. 망하는 이유가. 그래서 난 그게 제일 두려워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의혹이든 뭐든 드러나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그만두게 하고 또 다른 사람 나타나 또 그만두게 하고 다 그만두게 하면 정말 이제 착한 사람 그동안에 깨끗하게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 그 경찰관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쪽 그 LA 그 캘리포니아 주잖아 그게. 그 경찰을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 경찰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거기는 경찰을 우리나라처럼 시험 봐서 뽑는 게 아니고 하고 싶은 놈은 다 그냥 접수하면 된대. 나 하겠다. 그러면 다 봤는데 받아갖고 이 새끼가 초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 추적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이게 마약도 하고 또 막 폭력 이런 게 많잖아. 총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다 봐가지고 없는 놈만 아주 모범적인 놈만 딱 뽑아가지고 체력 테스트하고 면접한대. 그래갖고 되면 그냥 하는 거야. 그런 놈 그래서 사고 안 난대. 그런 놈들이 가끔 가다 왜 있는데 그 가끔 가다 왜 과잉 방어랄까 해가지고 막 죽여가지고 그 약간 비난받는 거 있어도 그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 민중들은
굉장한 신뢰를 보인다는 거야. 신임한데 그 사람들 아니면 미국이 굴러가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엄정하게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체로 아주 사고를 안 친다는 거야. 그 지금도 그런 거잖아.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인물들 이런 고위직에 다 못 올라가게 하면 저 우리 형님 같은 분이 이제 장관 딱 가도 그냥 역시 이런 사람이 역시 우리 사회에 많았네 이러면서 이제 올라가고 또 비슷한 사람이 또 올라가고 김영희도 여자 문제 빼고는 괜찮은데 하면서 또 이렇게 올려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난 여자부 안 가고 뭐 남성부 만들어주면 남성부만 가면 되지.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그 깨끗한 사람들이 찾아보면 있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면 세상이 변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중용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 자연의 그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성인이고 성인처럼 또 잘 따라하는 사람이 인재라는 거야. 그 민중들은 그 인재가 나쁜 짓 안 하잖아요. 아니 하늘에서 비가 올다가 갑자기 엿 먹으라고 해서 엿을 오줌을 싸고 거기서 안 하잖아. 항상 때 되면 비 때려주고 때 되면 또 곡식 익으라고 또 딱 이렇게 해주고 그 농사 짓는 것도 다 이게 이 군자들이 가르쳐 준 거잖아. 농사 어떻게 져라 어떻게 져라. 근데 결론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내가 농부의 역할을 다하고 열심히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그걸 수확을 거둘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말이 뭐냐면 그 하늘은 정직해서 절대로 농부의 그 피땀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야. 태풍 오면 다 쓰러지잖아요. 태풍이 오는 거는 이유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농사가 이게 그 논에 이게 그 논은 우리가 만든 거잖아. 원래 물이 있어요, 없어? 없어야죠. 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직파라 그래갖고 태평농법이라 그래서 직파한단 말이야. 그냥 뿌리가 그냥 나는 거야. 원래. 그러면 그런 놈들은 뿌리가 얼마큼 내려가? 엄청 깊이 1m까지 내려가는데 1m. 태풍이 아주 절대 안 넘어간대.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편하게 해서 물을 집어넣은 거잖아. 물을 왜 집어넣는 거야? 몇 번 얘기했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이모작 하려고 몇 번 얘기했는데 모범생. 아니 그게 잡초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 잡초 제거하려고 잡초 제거하는 데 때문에. 요즘은 잡초도 이제 그 물도 되게 귀찮으니까 뭐를 해? 비닐 쭈루롱 넣어가지고 그냥 구멍만 푹푹 내가지고 잡초를 못 자라게 하고 그 고추나 뭐 이런 것만 그거 세우잖아. 그 잡초 때문에 그런 거야. 물을 넣은 거는. 그러니까 물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 뿌리가 30cm밖에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게 성실한 거야? 중형이 배반한 거지. 가만히 내버려도 그냥 1m까지 내려가고 태풍 할아버지가 와도 까딱없다는데. 요령을 피운 거네. 아까 우리가 배웠던 요령. 아니 그러니까 자연에 배우는 걸 누가 배운다고? 성인이 배우잖아. 성인을 따라하는 사람이 군자잖아. 그럼 그대로 그 자연에 맞춰서 가야지. 왜 그 얄팍하게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뿌리가 30cm밖에 안 내려가게 해. 그러니까 태풍 뿌리가 확 넘어가잖아. 그럼 또 그것도 뭐 이렇게 세운다고 또 난리치고. 그거는 자연에 역행한 거지. 그 태풍농법이 그걸 계속 해가지고 박사학위, 경상대학에서 박사학위, 그 농법 한 사람은 중학교 졸업밖에 안 했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연구한 거예요. 옛날에는 분명히 이 농사 짓는 기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농사를 졌겠냐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물도 되지 않고 직접 직파해가지고 뿌리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엔 잡초하고 이 벼하고 거의 반반이었대. 너무너무 잡초가 많이 자라가지고 못 살겠더래. 그래갖고 동네 주민들이 니네 때문에 우리 잡초가 일이 날라와갖고 우리한테도 온다고 막 난리치고 그랬더라고. 근데 고집 부려가지고 계속 잡초 제거하면서 해마다 해보니까 잡초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농업진흥청에다가 계속 우리 이제 농약 하지 말고 기계도 쓰지 말고 전부 직파해가지고 그거 나중에 수확할 때 그것만 개발해서 그것만 따로 하자. 그것만. 그랬더니 농축진흥청에서는 그거 인정 안 해줬어요. 왜냐면 이 농업과 관련된 그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야. 다 그렇게 해버리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못 받아주는 거야 지금. 힘들잖아요. 직접 제거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풀이 덜 난다니까. 이 벼가 희한하게 제대로 자라면 잡초를 못 자라게 한대. 벼가. 근데 지금은 물을
누워가지고 그냥 하니까 이제 물 때문에 잡초가 덜 자라잖아. 그 잡초나무 그냥 뽑으니까 이제 쉽게 농사 진다고 하지만 이제 태풍 불면 그때 이제 피해 보잖아. 근데 그냥 이렇게 해놓으면 이 벼농사의 그 기가 더 세가지고 잡초를 많이 못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힘이라는 거지. 굉장히 그 개발한 사람이 태평농법 개발한 사람이 있어. 그 책도 몇 권 냈어. 그게 다 그런 거지. 지도자가 별게 아니에요. 그거 따라 하는 거야. 그 자연의 원리를. 근데 자연의 원리란 거는 사실은 우리가 성분들의 말씀드리면 선과 악의 문제로 따지면 선한 쪽이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건 별로 신이라든지 자연 이거는 아무 편도 아니야. 선악이 없어 원래. 없는 건데 누가 만들었어요? 기득권.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살아도 결국은 사실은 그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지 누구를 원망하거나 이거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홍쌤이나 저나 옛날에는 다 혼자 살았어요. 따로따로 뿔뿔이 그냥. 뿔뿔이 살았어. 국가라는 게 없어서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국가가 형성된다고. 이 부족이 형성되고 부족끼리 모여가지고 나라로 이제 우리가 무슨 나라로 하자. 그래갖고 이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럼 규칙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별놈 다 있잖아. 이렇게 규칙 정했는데 이 새끼 오만 대로 가고 요만 대로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뺀질뺀질하고 그러면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살인 살인이나 뭐 사형 그런 걸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선악이라는 걸 개념을 만들어서 통치자들이 그걸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선량한 시민들 니네 좀 손해보고 그래도 참고 살아라 이런 논리를 만드는 이게 이거지 않느냐. 이것도 사실은 이거 자체도 유정자들을 가진 자들 위한 논리지 않느냐 생각이. 아까 아니 그건 이제 나쁜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철학은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제 정치를 하든지 정치인들이 철학을 배우든지 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철학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그 목적 의식이 누가 봐도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기들만의 이해만 되고 자기들만의 리그로 가는 통치 철학은 그건 존립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 정반합이라는 게 나오잖아. 이게 최고 좋은 체제다. 만들었어. 근데 해보니까 이게 뭐 불량한 게 막 나와. 그럼 반대적인 논리가 안 나오겠어? 그래서 반발하는 논리가 나오잖아. 그 다음에 반발만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옳은 거냐. 거기서 또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처음에 얘기했던 또 반대적으로 갔던 그런 논리, 그걸 합쳐. 에? 그래가지고 그 합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합이 또 계속 오르냐. 이것도 또 다시 또 문제 제기해가지고 또 만들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라는 게 뭐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니까 지금 뭐 제일 좋은 체제라고 하는 거지. 앞으로 뭐 이 체제가 계속 간다는 보장은 없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더 좋은 체제가 있어. 지금 자본주의가 진짜 자본주의인가? 우리가? 자본주의야? 완전 수정됐지 지금. 우리는 완전 사회주의 거를 많이 지금 갖다가 이 가미시켜가지고 원래 자본주의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본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본으로. 그러면 내가 자본이 크다 많다 그러면 뭐 다 장악할 수 있는 거죠. 중소기업 고유업종이라는 걸 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자본주의에서는. 그 말이 돼? 고유업종이라는 게 어디서 돈 있는 놈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근데 그걸 제한하잖아. 이것저것 막 별거 다 제한하고 여기 수도권에는 또 공장 마음대로 짓지도 못하게 막 만들잖아. 그것도 자본주의 역행하는 거야 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다가 뭔가 하고 싶잖아 자꾸. 여러 가지로 이점이 많으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정부가 고르게 이 전국이 고르게 발전해야 된다고 막 공공기관부터 야 어느 기관은 전라도로 가 어느 기관은 경상도로 가 막 이렇게 강제로 막 배정하잖아. 그건 자본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그냥 수정된 거지. 치열하게 논박을 하는 거죠. 서로 어떤 체제가 좋을지. 그래서 이제 그 북한도 자기들은 공산주의가 아직도 최고라고 지금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망한 거다라고 우리는 이제 망한 거다라고 보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공부는 좀 이렇게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죽었다고 생각 안 해요. 막스 레닌은 지금도 아주 살아있다 이렇게 본다고 학계에서는. 그래서 서로 좋은 체제라고 주장하잖아. 그러면 그 이제 그 7세기 때 그 원효가 응? 왜 그렇게 위대하냐면 그 같은 이제 대승 속에 이제 공사상이 있고 유식사상이 있는데 그 중간이라 그래 공이라는 게 중간 사상인데 중간 사상파가 주장하는 게 뭘 하나 이렇게 딱 하나 만들어내 이론을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두지 못해 그냥 비판하는 거야. 비판해가지고 깨부셔. 그럼 또 하나 만들어내고 또 깨. 계속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날 새는 거야. 근데 유식사상이라는 거는 유식사상파는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해서 딱 만들어 놓으면 또 부정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최고라는 거야. 이게 절대 깰 수 없는 이론이라고. 그냥 우기는 거야. 그러니까 원효가 보니까 중간파는 자기는 끊임없이 만들어서 비난, 이제 부정해서 허무주의로 만들어버리고 또 유식사상파는 끊임없이 이게 옳다라고 진리만 따지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는 거야. 그래서 이제 화쟁을 이제 강조하는 거지. 그 하나로 가야 된다. 다 그 쟁을 그 고르게 이게 하나로 해야 된다. 그래서 화쟁이 나오고 일심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원효가 그렇게 주장했던 게 이제 굉장한 이제 사상가가 된 거고 그게 오늘날에도 똑같다. 우리 자본주의와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 사니까 우리가 최고의 체제라고 하지만 북한 애들 보면 우리 인정하냐 이거야. 자기네가 최고라고 그러지. 그럼 걔네는 최고라고 주장하는 게 유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중간이 되는 거지. 그럼 중간하고 유식하고 지금 싸움하는데 그럼 하나로 중간 뭔가 지금 원효가 주장한 것처럼 하나 만들어내야지 지금. 만들어내야지. 그래서 정치학에서 이제 그 원효 사상을 가지고 통일 것까지 이제 막 지금 막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정답 없지 뭐. 지금 뭐 조그마한 나라는 뭐 어떤 나라는 2만 명 되는 나라도 있다잖아요. 2만 명 되는 나라. 노자가 주장하는 걸로 보면 소국 과민이라 그래서 나라는 작게 민중도 작게 그게 가장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땅덩어리는 작아도 인구는 뭐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한 지금 5,200만 가까이 되니까 엄청난 나라죠. 인구가. 한 5분 쉬었다가 오늘 이거 마무리 쳐야 됩니다. 그 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 잘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랫 사람들을 잘 살게 하자는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 이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자 생활도 하면서 그 스페인 내전도 그 공화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이 공화 정부도 일종의 그 사회주의 체제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내란이 일어났을 때 그 공화정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유럽이나 그 지식인들 중에 그 약간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국제 여단 해가지고 참여를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 조조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전쟁을 겪다 보니까 그 전쟁이 게 아니고 그 공산당 그 당 내에서도 보면은 그 기만과 허위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발견을 하다 보니까 그 해를 느껴가지고 나중에는 사회주의자이긴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반공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돌아서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쓴 책이 동물농장인데 거기에서도 왜 그 스탈린하고 그 마르크스주의하고 그 트로츠키는 일종의 국제 연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자는 거고 그 스탈린이나 마르크스는 그 하나의 체제를 이렇게 가면서 만들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대립이 돼가지고 트로츠키가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에서는 여기가 반동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읽다 보니까 그 동물농장은 그 공산주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그 어느 뭐 집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동물농장하고 그 1984년 그게 47년에 써가지고 48년에 그 출판하면서 제목을 84년이라고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도 왜 빅 브라더가 나오잖아요.
이 빅브라더가 당의 최고 책임자예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얼굴 본 사람도 없고 실제로 그 사람이 진짜 존재하는지 존재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당의 그 빅브라더가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스크린으로, 텔레스크린으로. 그 텔레스크린은 지시도 내리면서 감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집집마다 다 텔레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이 텔레스크린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는 구석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같이 해도 아이를 낳기 위한 그런 거로만 하는데 거기도 계급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상류 계급은 그 고위직들, 그리고 중류는 그 공산당에서 그 고위직의 그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당원들, 그리고 밑에가 이제 하층민들인데 이 감시 체제는 어디까지만 하면은 이 상류하고 중류만 감시를 해요. 하층들은 감시를 안 해요. 자유를 줘요, 그냥. 자유를 주고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지는 나의 힘 그런 식으로 나오고, 평화는 뭐 예속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이 하층민들이 나중에 불만이나 왜 우리는 자꾸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억압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힘들게 살아야 되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만을, 하층민들이 막 불만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만을 표출해 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느 나라하고 지금 전쟁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참고 정부에서 하는 일에 저기를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그 당에서 이 사람들의 불만을 표출시킬 수 있는 외부의 적을 하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사람들을 미워해라 하면서 이 나라에서 외국인도 못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고, 왜냐 외국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보를 알고 새로운 모든 걸 알게 되면 아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전화는 저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 이게 깨어나게 되잖아요. 깨어나게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북한하고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많이 지도자가 어떤 잘못을 했어도 그 지도자가 잘못한 것을 미화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하고,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현재를 지배한다. 뭐 이런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왜곡이 이루어지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다 보면 사람들이 내가 본 건 저게 아닌데 그렇게 한두 번 생각을 하다가 자꾸 어떤 세뇌 교육이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식으로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의 정치권하고 그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 스트롱맨 그 트럼프 등장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 조주의 책이 950%가 늘어났대요. 그거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열풍을 일고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고전이 돼 가는구나.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촘스키라는 그 펜실베니아의 명예교수인가 지금 한 90세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자유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자유를 펼치다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참주가 나타난대요. 스스로 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가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는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권력과 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를 빨리 파악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옳지 않은 행동인지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본 저기가 되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약간의 이렇게 구경꾼이 되어 가면서 그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는 상류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상류층들이 모든 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는 것도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일종의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이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나, 그리고 이득 보는 사람들의 그 영향권이나 발언권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잘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많이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에요. 그 과거에는
그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정보가 이제 힘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기득권자들이 또 기득권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딱 돼 있었는데 지금 그 조지 오웰 얘기라든가 그 정권을 통치해 본 사람들의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 정보를 조금만 관심 갖고 접근하면 알 수 있는 거야, 누구나. 누가 무슨 얘기했고 누가 무슨 얘기해. 요즘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4차 이 혁명이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는 계속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지. 보장받기는. 지금 저렇게 이제 우리가 조국 현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조국 현상이 이제 얼마나 가겠어요. 이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 이제는 뭐 누구나 그곳에 갈 수 있다는 걸 이제 다 알아진 거지. 아, 그러니까 자기는 뭐 컴퓨터로 그냥 막 생산해버리잖아, 지금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비꼬는 사람은 참 조국이가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으면 뭘 대학을 가려고 하냐는 거야. 대학 졸업장을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어? 뭘 그게 하냐는 거야. 뭐 변호사 자격증도 만들고, 뭐 의사 면허증도 만들어가지고 그냥 쓰면 되지. 뭘 굳이 그냥 그걸 학교로 가려고 그랬냐는 거야. 근데 뭐 옛날에 그 의사 판사가 뭐 지금 똑같지가 않잖아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뭐 이것저것 편법을 써가지고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 오래 지속되는 거는 이제 못해. 워낙 아니 지금 뭐 그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누구랑 통화하려고 그러면 이제 내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이걸 몰래 듣는 걸 뭐라 그래? 도청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옛날 방식이라는 거야. 이 김영의 이 목소리 그 파는 나 하나밖에 없대요. 금방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보원에서 다 알고 있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옛날에 뭐 청와대 그 위에서 쏴가지고 청와대 유리창을 이게 여기서 대화하면 유리창 반드시 이게 우리는 지금 못 들어서 그렇지만 때려가지고 그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다 듣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중으로 안에 유리를 하고 뭐 바깥에는 뭘로 막고 막 지금 별거 다 했다고 그러는데 전화를 아무리 다른 사람 거 가지고 전화를 해도 이미 다 안 돼. 그 목소리 그 주파수는 다 고유의 주파수이기 때문에 김영환 하나만 저장해 놓으면 이 새끼 어느 전화기로 누구랑 통화하는 거 다 나온대. 모르는 척 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뭐, 분명히 바뀔 것 같아, 이제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일반 고급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신문이나 뭐 매스컴이나 이런 뉴스를 듣다 보면 근데 어떤 애들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저게 진짜 사실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식인의 역할이 그 양심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옳고 그름이 분명한 걸 알고 그 고급 정보에 접해서 자기네들은 충분히 그런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올바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드물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분들이 어느 당파 이렇게 소속되어 있다 보면 그 당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을 전부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최고 먼저 홍보, 언론 다 때려잡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지금 아무리 뭐 민주화가 되고 뭐 해도 두 가지를 허락 안 해주잖아. 출판, 언론. 그 기능은 다 막아버리잖아. 지금도 뭐 그 컴퓨터 포털에서 뭐 하면 웬만한 거 다 막아버리잖아.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그 메시지 그 카톡 말고 그 네이버에서 쓰는 거 중국에서 쓰는 거 있잖아. 라인인가? 그것도 웬만한 거 무슨 이슈만 있으면 다 막아버린대잖아,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가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이제 하잖아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고. 그러면 그게 어떤 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빨리 해야 된다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요령. 핵심이 뭐가 핵심을 뭔가가 있어야 정보가 있고 어떤 게 있어야 그 핵심을 딱 잡아내잖아요. 근데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야 돼. 그래서 철학 공부 안 하면 사람들이 무슨 철학 공부하라 그러면 무슨 점 공부하는 줄 알고 점 치는 거 공부하나? 막 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정말 무식한 거지. 정말 무지한 거지.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퍼 붓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일이관지 되면 팍 쏟아져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그게 딱 보면 아 이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그거 금방 안 되니까 그건 나는 그게 너무 내가 앞서간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냥 보이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걸 자꾸만 응? 그걸 나한테 뭐 위험하지 않냐 뭐 별 얘기 다 나와 뭐 그 위험한 발언이다 뭐 아니 뭐 위험한 발언 좀 다 나오잖아 지금 아 너무 뻔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그냥 보이는 거야. 불가에서는 뭐 여기 뭐 수련하다 보면 여기 제3의 눈이 여기 미간에 있다고 그러는데 눈썹과 눈썹 그 사이에 이게 뭐 사람을 꿰뚫어 보는 이제 해안이 생긴다.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이제 깊이가 생기면 아니 우리 누님은 기자 할 때 어떤 사실을 보잖아요 이렇게 그걸 사실을 기초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참 하다 보면 이게 안 보여 이게 이거 진짜다. 여기까지 못 가죠. 아니 진리도 99개가 있대잖아요. 자료를 사람에 따라 철저하게 다 자료에서. 진리가 틀린 거고 사실이 틀린 거고. 맞아. 저는 그래서 그 말에 저기한데 정의는 힘이다. 그런데 이 정의도 99개의 정의가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정의를 내리냐에 따라서 그 정의의 가치가 또 다 다른 거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의 속은 끝까지 알 수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속은 끝까지 알 수 없는 게 바로 그거구나. 그런 생각이 요즘엔 조금 들더라고요. 그 요즘에 조국이 하도 버티기 잘하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저거 진짜 잘못한 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꾸로 의심만 되는 거야. 하도 그냥 그렇게 너무 떳떳하게 댕기니까 아니 지금 자기 집에 막 그 들이닥쳐가지고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하는데도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또 그 다음날 와가지고 뭐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또 출근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 진짜 잘못 없는 거 아니야? 괜히 저 검찰이 저 난리 쳐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한다는 거야. 참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다고. 내가 그랬다니까 어제 사람들한테 소시오패스다 저거 아무리 봐도 소시오패스다. 자기가 진짜 정직하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 딱 되고 나서 뭐 한비자의 글을 또 그 보냈더라고. 가족 조심하고 간신배들 조심하라고. 그래놓고 지가 그짓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야 세상에. 자기는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이 자기는 얘예요. 본인이 정의롭다는 거를 진짜 자기만 믿으라는 거. 진중권이가 연기를 냈어. 그 아들이 진보 농객인데 정경심 교수하고 또 같은 학교에서 했는데 8단계 냈잖아 정의당. 근데 뭐 안 받아준대. 그것도 잘못된 거지. 탈당해 했다는데 안 받아주는 건 뭐야? 아니 서로 또 화해했대. 그래 나는 아이고 지랄들 하고 있네. 나도 저기 그 진보 아니 그 정의당의 그 심상정 누님하고는 또 이제 인연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빚 갚으라고 나 만날 때마다 빚 갚아. 내가 정과자잖아요. 그 거기다 돈 내가지고 옛날에 당비를 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고 내가 져가지고 정과자야. 벌금 30만 원 마지막에 30만 원 냈어. 거기 나는 당원으로 가입한 게 아닌데 무조건 다 돈을 내라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씩 냈지 옛날에. 그걸 이제 그때는 정의당이 아니고 민중당이요. 민중당 그 중앙에 그 뭐 서버 그거를 국정원에서 저걸 한 거야. 그 몰래 들어가는 거 해킹한 거야. 그래갖고 다 드러났어. 그래갖고 난 당원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걸로 나 주장하면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는데 아니 비겁하게 나만 살아나려고 막 그러는 거야. 이 동료들이. 그래서 같이 그냥 가서 처벌 받아야지 사람이 뭐 그렇게 의리 없이 그러냐고. 그냥 받는다 받아. 그래 가서 내가 저거 처벌 받았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제 상석 누님이 이제 그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말이야. 그 정과자 만들고 지랄해. 내가 맨날 만나면 그러는 거야. 나한테 언제 있어? 언제 막 내가 만날 때마다 그러거든. 근데 이번에 그 사건 있고 나서는 정이 뚝 떨어져 버렸어. 정의당이. 예. 그거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제
이제 비례 응? 이제 비례 좀 늘어날 것 같은 이제 그게 들어가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소탐 대신 한 거지. 그래서 내부에서 지금 같은 당원 중에서도 욕 엄청 한대.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과한 거야. 같은 도저히 얼굴이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노회찬이는 죽었잖아. 어쨌든 돈 받은 게 있어가지고 때문에 죽었잖아. 그러니까 죽은 거는 그냥 그 존중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뭐. 근데 훈장까지 준 건 나는 그거 안 맞다. 훈장을 줬잖아. 혼자 보세요? 그건 난안 그건 하여튼 저기 나 이번에 정 떨어져갖고 이제 정의당하고 나 이제 정 안 주기로 했어요. 난 정의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그 도덕성이 완전히 난 타락하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왜냐면 그거 봐주면요. 그 요즘 말 많이 나오는 내로남불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특히 정치인은 지도자들인데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지. 거기에 배신하면 안 되는 거지. 자기들 이해관계로 특히나 예? 자리 조금 더 받아볼까 하고 너무 속보이잖아. 여태까지 다른 사람들은 조그만 거 갖고 다 박살냈는데 조국이 여태까지 낭만한 사람 다 합쳐도 조국 하나 못 이긴다잖아. 얼마나 많은지. 위장전입만 해도 옛날에 위장전입 갖고도 비난 무정 받았잖아. 요즘은 위장전입은 개 비하면 그냥 세 발의 피야 그냥. 위장전입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늘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 조국 빼면 없다 야 녹화한 게. 조국 다 지워라. 나중에 우리 차쌤이 저기 특강 한번 하죠. 오늘 보니까 아주 할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한 시간 해. 너무 많이 몰라서 어때요? 우리 9시 반이에요. 아주 시가 잘못됐네. 8시 반이야. 회장님, 뭐 진짜 이상한 것 같아. 오빠 아주 9시 반이야.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것 같아. 자, 450쪽 이상한 거 다르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450쪽 존덕성. 군자는 뭐를 높인다고요? 덕성을 높인대. 군자는 덕성을 높인다. 문학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문학. 학문이지. 그래서 이 학문이 그래서 학문은 우리가 문자를 그럴 문자를 이제 착각해 가지고 많이 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학문이라는 거는 물어서 배운다는 거예요. 물어서 배우는 게 학문인 거죠. 광대함을 지극히 하고 정명함을 다하며 고명함을 극진히 하고 중용에서 말미암으며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알며 후함을 돈독히 하고 얘를 높인다. 여기서 덕이라는 거는 그 불교에서는 그 악이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선만 꽉 찬 걸 덕이라고 하거든요. 선으로 꽉 찬 거. 교수님 제가 과제 계획 하나 할까요? 하세요. 이 학문하고 학문이지 않습니까? 네. 학문하고 인체 학문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발음이 똑같다는 거? 아니죠. 아직이 그러잖아요. 아직 뭐? 닦는다. 아 말도 아, 재밌네, 재밌어.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닦는다. 적어놔야죠. 해영, 쌤이 더 재밌어. 잊어버리거든요. 빨리 적어놓었어요. 거기 해영 거기 설한 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정밀하고 자세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좁은 영역에서의 정밀함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대함 속에서의 정밀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가령 일하는 것은 항상 광대한 사업의 일환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사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광대한 사업. 이 사업이라는 게 똑같이 일하는 사자고 일하는 업이잖아. 근데 왜 똑같이 또 이렇게 쓸까? 사하고 또 업을. 계획하는 것과 결과가 나온 거. 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네. 맞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업이라는 말은 실제로는 생명과 관련된 일이에요. 생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건 사업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한다고 하는 말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뭐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걸 사업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국가기관에서 쓰는 말 중에 무슨 사업소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 상수도 사업소 뭐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사업소라고 쓰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업소 직원들한테 사업이 왜 사업소라고 쓰냐 그러면 몰라.
뭐 공부를 안 하니까 모르지 뭐.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사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우리가 사업 시작해서 그러면 돈 벌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 근데 실제로는 생명을 다 살려가는 일, 그게 사업이라고 하죠.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그럼 다른 거예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생명을 잘 이제 유지하고 좋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돈을 버는 거에 대한 그 단어는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이라고 하는데 본래적 의미는 생명을 다루는, 생명을 살리는 일, 그게 사업이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사업은 돈을 벌려고 뭐 사업을 해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라는 게 돈을 벌어서 자기 생명을 좀 더 질적으로 고양시키려고 하는 거라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화된 건데, 요즘에 왜 아이를 생산한다고, 원래 생산한다는 게 아이를 생산하는 거를 생산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요즘에 이제 그게 변모가 돼가지고 공장에서 상품을 생산하는 걸로 이게 변천이 돼버렸어. 그 생산하는 거를 이제 요즘엔 아이 생산하는 거라고 안 하고 출산한다고 그래, 출산한다고. 본래 생산하는 게 맞는 말이에요, 생산. 그 사람이 만들어줘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걸 이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를 생산한다고. 그렇게 이제 변화된 거지. 이 사업도 마찬가지. 덕성은 그거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군자지동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군자지동, 군자의 움직임. 군자의 움직임. 제가 그냥 읽을게요. 455쪽. 군자지동, 군자의 움직임에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되는 것이니 행함에 대대로 천하의 법이 되고 말함에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멀리 있으면 우러러봄이 있고 가까이 있으면 싫지 않다. 이제 그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놨죠. 그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그 핵심이 지금 이제 이렇게 쭉 가는데, 이제 서양부터 동양부터 보면 콘푸시아니즘, 이게 유가죠, 유가 콘푸시아니즘이, 부디즘은 불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가하고 불가하고 붙었어. 누가 이겼어? 불가가 이기지, 불교가 이긴 거지. 부디즘이 이겼죠. 근데 이게 오리지널, 이게 우리께 이게 아니잖아. 동양의 이게 아니잖아, 부디즘이. 이게 부디즘은 서양 거예요, 서양 거. 기본적으로 동양 거는 이 정신하고 육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가 하나. 우린 일원론이야, 우리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원론. 그러니까 몸이 죽으면 호도 다 사라진다고 보는 거야. 근데 서양은 정신과 육체가 분리돼 있어. 이원론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뭐는 남는다? 정신은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걔는 다른 거야. 불가는 이원론이란 말이야. 근데 불가가 우리 게 아닌데 하도 이제 들어온 지가 한 2000년 되다 보니까 우리 걸로 지금 오인하는 거지, 실제로는 서양 거지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거꾸로 서양 사람들이 머리 깎고 불교 가서 막 이렇게 수도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보잖아. 본래 걔네 거예요, 본래 서양 거야. 그러니까 사람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우리 건 줄 알아? 우리 게 아니요. 원래 서양 건데. 그러니까 코쟁이들이 머리 깎고 하버드 출신이 뭐 머리 깎고 승됐다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이상하게 막 보고 그러잖아. 본래 걔네 거요. 걔네 거. 자기네가 찾아가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우리 게 원래 유교인데 전 진 거야. 불교랑 싸움이 나가지고. 불교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도가 때문에, 도가의 사상과 불가의 사상이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진 거고, 지금도 중국은 이 불교나 겨우 이렇게 존재하지, 뭐 이슬람이라든가 기독교 들어오지 못해. 들어가지도 못해. 아니야, 그거 인정해. 조금씩 있긴 있어. 있는데 민중들이 믿질 않아.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다 들어와 있잖아. 우리는 일본도 못 들어가. 기독교가 뭐 아무리 가서 선교를 해도 안 돼. 중국도 막 돈을 줘가면서 막 여행 보내주고 별짓 다 해도 안 믿어. 5%도 안 돼. 전 국민에. 우리는 뭐 그만만 믿지. 우리 귀가 또 얇고 막 희한한 민족이 우리는. 하여튼 간에 다 받아들여. 그게 풍류도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디즘이 이겼어요. 이겼더니 네오 컴패셔널리즘 이제 신유교야, 신유교. 아니 오리지널 우리께 있는데 왜 우리 거를 엄한 걸 남의 거 외래 종교를 갖고 이렇게 난리냐. 그래서 이제 이 신유교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주자예요, 주자. 주자라는 사람이 이제 나왔어. 그 주자 여기 주시즘 있죠? 주시즘 있고 여기 양명이즘 있죠? 그러니까 양명학하고 주자학으로 나눠져. 그걸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누구다? 다산인. 그래서 다산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게 집대성한 거지. 이게 집대성, 그래서 여기 다산이 대단하다는 거지. 이 실학의 집대성자를 다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유럽, 이제 서양 걸 보자고요. 서양 게 오리지널이 뭐예요? 헬레니즘이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어. 헬레니즘이 오리지널이야? 헤브라이즘이 오리지널이야? 헬레니즘이 오리지널이야. 헤브라이즘은 이 저쪽이잖아. 그 이집트 이쪽이잖아. 이게 걔네들하고 붙었어. 누가 이겼어? 헤브라이즘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헬레니즘 애들이 이제 열받은 거지. 시간이 지나면서 왜 우리께 오리지널이 있는데 왜 우리가 헤브라이즘 가지고 문화가 가야 되냐. 그래서 이제 들러 엎은 게 르네상스가 나온 거지. 이게 재생한 우리말로 하면 재생이야, 재생. 르네상스라는 말이 우리말로 하면 재생이야. 다시 돌아가자는 거야. 옛날 걸로 다시 살리자. 알이자라는 게 이게 제잖아, 제. 그러니까 다시 우리 고유의 그 걸로 가자. 그래가지고 엠피리시즘, 이성주의. 그다음에 아니 경험주의. 그다음에 합리주의. 아니 이게 이제 경험주의에 나오지. 내셔널리즘. 내셔널리즘이 아니지. 네이션. 그래. 그 발음이 좀 그런데. 내셔널 아니야? 레이션. 그래. 발음이 좀 그래. 우리 홍 쌤이 영어를 좀 하니까. 그래서 경험과 이성이 이제 붙었어. 그래서 이걸 누가 집대성해? 칸트가 이제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세상은 이 동양의 다산과 서양의 칸트의 이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만드는 사람은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을 전부 다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분명히 하나로 만들어낼 거다. 그럼 새로운 사상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면 이 사람은 앞으로 적어도 500년을 이제 이름을 낼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야, 학자들이. 지금 주자가 800년 됐단 말이야. 죽은 이제 살아있던 게. 그 정조도 주자가 말한 거는 무조건 신봉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자가 지금도 막 판을 치고 있잖아. 양명이든 뭐 주자학이든 양명학이든 다 주자학에서 노는 거예요. 다 이게 사실은 집대성을 다산했어도 다 거기서 노는 거잖아. 그 이제 앞으로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 하나로 딱 내는 사람은 뭐 500년은 그냥 이제 그 후대로 막 누구의 후손이라고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하겠죠. 돌이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는데. 우리 홍쌤은 진짜 학자를 못 보셔서 그래. 돌은 쇼군이야, 쇼군. 하우스도 갔다 대만 저기도 일본 도쿄대학교도 갔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실력자는요 텔레비전 못 나와. 텔레비전 나올 시간이 없어. 진짜 실력자들은 텔레비전 나오려면 준비를 엄청 해야 돼요. 며칠 전부터. 난 도우라고도 직접 만나봤잖아. 만나가지고 준비하는 걸 봤잖아. 며칠 동안. 우리 수원 모셔가지고 한번 강의를 했잖아요. 한 일주일 전부터 와서 준비를 해. 언제 공부를 해? 텔레비전 한번 나오냐고 그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리고 따라다니는 그 자기 제자들, 고려대학 철학과 제자들, 남자나 여자나 있어. 8위학번 애들. 걔네들 붙들어다 놓고 걔네들이 다 준비해줘. 말하면. 돌이 카메라 안 나오게 해. 이게 뭐지? 그러면 밑에서 이거야 딱 이거 그렇지 이러면서 다 하는 거야. 사람들은 모르잖아.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거기 두 명이 다 서포트 해줘. 돌이 나이가 70인데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러니까 뭐지? 그러면 여기서 딱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 해영을 조금만 보시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만 해도 동서양 사상이 교류한 흔적은 없다. 그럼에도 사상적 패러다임은 유사성이 있다. 가령 동양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림을 내가 쉽게 그려놔서 그런데 이거 쭉 써놓은 거예요 지금. 쭉 써놓은 거 있고, 그러니까 서양의 합리주의, 레셔널리즘, 그다음에 경험주의,
경험주의가 뭐 합리주의가 이게 이성이지 이성. 예? 합리주의가 예. 예, 이성이고 경험주의가 엠피리시즘이지. 그렇게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거기 457쪽 거기 마지막 단락 이처럼 그 있죠. 이처럼 군자가 사람들 삶의 이치를 알아서 천하의 예를 논한다는 거야. 군자는 천하의 예를 논하고 법도를 제정한다는 거야. 문자를 상고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쭉 가다 보면 그야말로 움직임의 대대로 천하의 도가 될 것이고 행함의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될 것이며 말함의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가령 도로명의 세종로, 성호로, 정조로, 건물명의 퇴계관, 율곡관, 다산관 등은 그들의 사상을 본받아서 후손에게 이어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군자가 있으면 멀리 있으면 우러러 보지 않을 수 없고 가까이 있으면 싫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광일 것이다. 군자의 움직임이 이런 거다. 가볍게 처신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한번 뭘 하나 만들어 놓으면 법도도 거기에 맞춰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고 말도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을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야, 싸움은 어떻게 해라. 눈을 찔러라. 뭐, 급수 찔러라. 이런 거 없잖아. 이런 사람들은 천하의 준칙을 만들어 주는 거야. 살아가는데 아주 공평무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 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에는요, 네. 이 군자가 굳이 사람이 아니고 AI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뭔 얘기까지 나오냐면 AI가 그동안은 이제 바둑 그거 나와가지고 여기다 두면 경우의 수를 막 해가지고 탁 놓으면 이놈이 어디다 놓으면 또 경우의 수를 해가지고 탁 갖다 놨잖아. 앞으로는 이제 벌써 그 누가 이세돌하고 경험한 게 벌써 좀 시간이 됐잖아. 그 사이에 이제는 그 계산을 더 진보해가지고 앞으로는 뭐 경우의 수를 안 보고 그 얘가 어떻게 간다는 거 다 안 돼. 알아서 그냥 거기다 놓은대. 직관으로요? 직관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간에 얘기 나오는 거야. 그동안에는 우리 사람의 삶이 내가 지금 얘기를 하라. 내가 지금 얘기하네? 책을 냈네? 그럼 얘기를 하네? 이걸 누가 지시하는 거냐? 내 의지대로 하는 거야? 프로그램.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도록 한 건 누구의, 응? 그럼 뇌는 어떻게 작동하라고 누가 지시한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이제 한 지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래서 학자들,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학자들 간에 나온 게 그게 신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게 신이라는 거야. 최고, 신이 지침을 준 거다. 그래서 신이 지침대로 움직여 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신이니까 더 이상 논할 게 없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AI가 나오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가 여기다 놨어. 그러면 경우의 수로 이제 그걸 알아서 놨는데 그것이 이제 그걸 진보해가지고 이제 자각해가지고 간다는 거야. 앞으로는 이게 더 진보가 돼가지고. 그럼 그건 누가 시킨 거냐? 그것도 신이 시킨 거냐 이거야 지금. 그것조차도. 학습은 너무 섰다니까 이미. 학습은 이제 그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얘가 뭐를 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누님이 말씀하신 게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럼 이제 성인이 자연의 질서를 알아서 성인이 모범을 보였어. 그럼 우리 민중들은 우매하니까 성인의 모습을 보고 따라했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군자도 성인의 모습을 보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잖아. 그럼 AI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놓으면 이걸로 그대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야. 여기서 학습을 지가 해가지고 내놓는 거지. 앞으로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 거다. 어떤 사회가 될 거다. 지금 우리 빅데이터 팀이 생겼거든. 빅데이터로 이제 그러니까 사서들이 할 일은 옛날에는 누가 와서 책을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럼 신청하면 그 책을 찾아가지고 갖다 주고 그랬잖아. 그게 사서인데 지금 그런 사서는 이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문헌 정보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와서 책을 찾네? 그러면 그럼 그걸 데이터로 다 남겨놔. 이미 빅데이터가 구축돼 있어. 그러면 쭉 찾아보면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나올까라는 걸 그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사서라는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 그
AI가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그냥 빅데이터로 이게 통계를 내가지고 이거다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는 그걸 넘어서는 게 나온다는 거야. 그거 안 보고도 가지고 있던 걸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게 나온다는 거지. 새로운 얘기를 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그걸 누가 해준 거냐? 신이 얘기해 주는 거냐? 뭐가 누가 얘기해 주? 아니 우리 사람은 신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어. 우리 학자들이 신이 뭔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뇌가 야 말해. 그러면 이제 말하고 야 욕해. 그러면 욕하고 이렇게 했잖아. 그럼 신이라고 이제 결합이 돼 이제 규정이 됐어. 그러면 앞으로 AI가 이게 그 이세돌하고 그 알파고 그건 이미 넘어서가지고 그 사이에 넘어서가지고 이제 도저히 못 이긴대. 누구도 못 이긴대. 한 판도 못 이긴대. 이제 새로운 게 막 나와버렸대 이미. 그걸 누가 시킨 거냐 이제 그거야. 그게 사람이 시킨 게 아니잖아 이미 이제. 사람은 저것만 준 거야. 정보만 준 거 끝이야. 사람은 이제 사람이 조정 안 해. 그럼 그걸 누가 이제 지시하는 거냐. 요즘 아주 화두예요 그게. 판사, 변호사도 필요 없다는 거야, 앞으로는. 지금까지 구축된 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야, 돌려봐. 그럼 탁 쳐보면 그냥 딱 나와. 판사, 변호사가 뭔 필요해. 그냥 다 나오는데, 여기. 판결이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어지럽게 가다 보면,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죠. 뭔 얘기를 다 까먹었네. 지난주에 뭔 얘기를 했지? 말씀하시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죠. 모범생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빨리 빅데이터 나와. 불가에서는 저런 말이 있어요.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뭐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아시죠? 모든 존재는 동일한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재범무화라는 말이 있어. 내가 없다는 거야. 존재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 김영희 있고 우리 홍쌤이 있고 형님도 계시고 있는데 왜 없다고 하냐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하잖아. 근데 보세요. 여기서 때가 안 했을 때 이게 버렸어. 때를 버렸어 내가 여기 붙어 있었어. 버렸어. 그럼 이거 때가 떨어졌어. 그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김혜영이야? 때가 떨어졌어. 김혜영이야? 아니라고 그러지. 그래서 걸려 들어가는 거야. 그럼 또 때 것만큼 또 빼. 때 것만큼 계속 이렇게 잘라낼 때마다 그게 내 거야? 아 나야? 김혜영이야? 김혜영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럼 계속 조금씩 계속 없애봐. 전체가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없다는 거야. 따져보면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잖아. 재범무화라는 게. 에? 아주 얇게 쓸어가지고 버려버리는. 그 누구 거냐 그러면 이건 여기 있으니까 지금은 김영이 있다 그러고 이 본질이 있다 그러고 본체가 있다 그러고 이건 말단적인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그럼 계속 잘라보라는 거야. 계속. 그럼 어떻게 돼? 있어? 자기 정체가? 없잖아. 근데 어쨌든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 의식하고. 그래서 김혜영이다 뭐 이렇게 규정하는 건데 규정하는 거일 뿐이지 우리가 뭐가 있냐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최고로 이제 논란하는 게 AI가 계속 발전하면 결국 다 이제 거기서 지침을 줄 텐데 이게 살아갈 수 있겠냐 이제. 이게 맞는 거냐 이제 그래서 철학은 계속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 갖고 논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이제 살다 힘들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지면. 그래서 코드를 뺀다는 거예요, 이제. 코드 다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다시 이제 원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옛날만 있었던 거 있는 것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때 당시 첨단 사회로 살다가 한 번 또 왕창 해가지고 또 완전히 또 폐허 상태에서 또 일어나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원자폭탄 지금 뭐 수만 개가 있는데 몇 개만 터져도 뭐 다 그냥 죽는 거지. 죽으면 이제 살아남는 놈이 있겠지. 그럼 그 살아남는 놈이 뭐 어떻게 살 거야? 원시같이 사는 거예요. 못해 이제 우리 지금 밥 해 먹을 수 있어? 지금 전자 뭐 전기 없으면 아무도 응? 저 뭐야 이거 인덕션인가?
아니 그거 다 전기 전자로 해놓은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다 파괴돼 버리면 그 옛날에 이제 사람은 이제 겨우 살아남은 분들이 무슨 이론이 뭐가 있겠어. 또 다시 원시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 발전하는 게 이게 진짜 발전이냐. 그 얘기 하다가 아까 까먹었구나. 발전을 거듭하다 보면 고가 처음에 두레박이잖아, 두레박. 근데 그게 발전을 받으면 나중에 눈도 갈아 끼고, 저기 신장도 갈아 끼고, 위장도 갈아 끼고, 다 갈아 낄 거 아니야.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뇌는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 사이보그 나온다는 거죠. 그건 뭐 역사학자들도 다 얘기한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다리도 없으면 다리 하나 만들고, 팔 없으면 팔 하나 만들고. 그럼 뭐 계속 눈도 갖다가 이제 박지원도 뭐 옛날에 개눈 박았잖아. 에? 의안이라고 그러지? 그 박았잖아. 박고 쓰잖아. 그냥 뭐 요즘은 신장도 이제 앞으로 기계가 나와갖고 다 요즘은 사람 신장을 이식받아갖고 했지만 앞으로는 뭐 기계 갖다 이제 쓴다니까? 그러면 그게 사람이냐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제 뭐 옳고 그러면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캐드창이라고 과학 소설을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얼마 전에 낸 책이 숨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숨? 그 미래 세계에서 얼마 전에 미래 그 사회에서 하루에 한 번씩 폐를 갈아 끼는 거야. 24시간에 한 번씩. 근데 그거는 뭐 미래가 아니고 이제 조만간 나올 판이에요.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예.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그잖아. 눈 하나 뭐 얼마짜리 그것만 차이 있을 거라고. 근데 좀 싼 거는 자주 갈아 껴야 되고 뭐 좀 비싼 거는 좀 오래 갈 거고. 우리 치아도 벌써 이미 나사 박아가지고 이거 옛날 같으면요 상상도 못할 일이요. 여기다 나사를 박아가지고 이 치아를 넣잖아. 그게 상상할 일이야 그게? 지금 뭐 자연스럽게 하잖아. 나한테도 막 하라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안 하는데. 무서워서 안 하시는 거예요? 무서워서 안 해 나. 무서워서 안 해. 자, 저 오늘 이걸 마치시고 그